신 거예요. 실제로 수업 시간에 그 캐릭터가 들어간 지우개라든지 자라든가 뭐 이 문구용품을 하나씩 사서 수업 시간에 잘하는 애들은 그 문구용품을 하나씩 선물로 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아, 무슨 캐릭터다 막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더라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한 가지씩 더 비법만 배워도 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업무를 할 때 남들과 다른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장점 하나는, 남보다 잘할 수 있는 비법 하나는 꼭 한 가지씩 가지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잡테크를 활용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잡테크, 좀 어색하죠? 우리가 사실 재테크나 세테크는 많이 들어봤지만 잡테크라는 말씀은 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는 재테크를 하지만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세테크를 하죠. 취업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이 잡테크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이력서 접수를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력서 접수를 하잖아요. 그때 온라인 이력서의 내용을 봤었는데 그 본문 내용에는 여러분하고 똑같이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저를 뽑아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했던 내용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출신해놓고 잠시만요 그러더니 그 밑에는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를 채용을 하면 그 귀사로 중소기업에 월 6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860만 원이 귀사로 지원됩니다라는 내용이 딱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제가 그 회사에 이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 친구를 일단 면접에 오게 했습니다. 면접에 오게 해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신고 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그 후에 구직 등록을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놓고 그 구직 등록한 분들을 채용을 하게 되면 기업으로 최대 860만 원, 640만 원에서 860만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설명을 딱 듣자마자 그 인사 담당자께서 저분이 좋은데요.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지원금까지 준다는데 어떤 인사 담당자가 그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분을 뽑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테크라고 하는 거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취업 정책이나 취업 제도들을 잘 활용해서 본인을 셀프 세일즈 할 수 있게끔 활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좋은 정책들은 만든 사람하고 공무원밖에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도 모르고 사업주도 잘 모른다라고 하면 내가 그 공부를 해서 직접 사업주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를 셀프 세일즈 하셔야 되는 거죠. 잡테크를 이용해서 이런 정책이 있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취업 교육도 있고 이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이런 대상자가 되니까 저를 뽑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오히려 여러분께서 더 취업하시기가 수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잡테크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셀프 세일즈에서 취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취업 전략은요. 평판 조회를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헤드헌팅 회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괜찮은 후보자가 있었고요. 상담을 하는데 능력뿐만 아니라 외모도 너무 출중하신 거예요. 제가 흑심이 생길 정도로 이분 괜찮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이분을 가서 회사에 소개시켜주면 100%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저희는 평판 조회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과연 전 직장에서 어떤 평판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친했던 분과 그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분들, 그 상사분들한테 이분에 대해서 좀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평소에 업무는 너무 잘하시는데 술만 드시면 이 술버릇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이 회식 자리에서 막 위통을 벗으시고 여직원들한테 막 자꾸 비비시고 여직원들한테 자꾸 이렇게 스킨십을 하시려고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리끼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회사 내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런 발생을 좀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정말 모셔오면 이분을 제가 다른 회사에 소개시켜드리면 제가 오히려 혼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을 추천을 하지 못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평판 조회는 필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만 잘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평판을 미리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빨리 사전에 내 주변에 있는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너무 싫어. 그래도 너무 싫다는 표현 하지 마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나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정말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꾹 참고 그렇죠. 다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이게 사회 생활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힘들어도 인간적으로 대인관계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나의 커리어 쌓기 위해서 내 사후의 평판 조회를 위해서 이 정도는 좀 참아야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판 조회를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전략 마지막 단계 6번째는요.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아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취업하는 데 있어서는 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경력을 쌓아서 경력직으로 가는 경우. 2번째는 내가 경력 단절이 오래됐던가 아니면 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과거에 했던 업무는 할 수 있고 할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직업으로 이렇게 전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 이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째에 해당하는 사례인데요. 제가 한 4년 정도 지났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한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과정에 취업 대비 교육을 간 적이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과정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40, 50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60